16가지 차원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들이 생성되고 있을 때 최초로 탄생을 한 차원인 최초의 차원. 이곳에는 도깨비와 드래곤이라는 최초의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드래곤들은 창조의 힘을 다루며 질서를 상징했고, 도깨비들은 반대로 파괴의 힘을 다루며 혼란을 상징했죠.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도깨비와 드래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렇게 둘 간에 끝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와 드래곤의 힘을 가진 훗날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라고 불리게 될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도깨비와 드래곤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양쪽의 힘의 원리를 이해하고 도깨비와 드래곤 간의 균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자신의 선함을 인정받아 모든 드래곤들의 어머니인 퍼스트본과 함께 활동하며 드래곤 마스터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깨비와 드래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 간의 조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최초의 차원을 떠나 바다만이 존재하는 어떠한 차원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의 도깨비들은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를 뒤따라와 그 차원에서 신전을 짓고 짧은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들은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가 드래곤 마스터 때 입었던 드래곤 갑옷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가 도착한 차원에는 섬에서 살고 있었던 키퍼들, 그리고 바닷속에서 살고 있었던 멀론피아, 그리고 당시 그 차원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폭풍의 진 워지라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워지라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워지라를 막기 위해 그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지라의 파워는 상상 이상. 키퍼들과 멀론피아가 합세해 공격하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그때 선대물의 마스터였던 니아드의 희생으로 끝내 워지라는 제압당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힘의 근원이자 그녀의 이마에 있었던 두 부적을 키퍼들과 멀론피아에게 나눠준 후 황금산에서 만들어낸 4가지 스피니처 무기를 이용해 닌자고 대륙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가 대륙을 만들 때 엄청난 양의 빛을 내뿜게 되었는데, 그 빛으로부터 파생된 어둠 중 가장 어두운 어둠이자 가장 강력했던 어둠이었던 오버로드는 닌자고 대륙이 자신과 같이 어둠으로 뒤덮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와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간의 전투는 거의 대등했고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버로드는 어둠의 섬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진 절대로 죽지 않는 군대 스토마미를 창조해 오버로드가 승리를 잡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닌자고 대륙을 2가지로 나누었고, 그렇게 오버로드를 어둠의 섬에 격리시키게 됩니다. 오버로드까지 물리친 이후 더 이상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뱀부족을 포함한 수많은 존재들을 탄생시켰고, 그렇게 닌자고에는 생명의 꽃이 피게 됩니다. 후에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16가지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멜론 크리스탈을 제작해 내부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들을 이동하며 모험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어떠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우와 가마돈이라는 2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비극은 갑자기 일어나는 법. 우와 가마돈이 서로 대련을 하며 훈련을 하던 도중 오버로드로 인해 사악하게 부활한 위대한 파괴자가 가마돈을 물게 되고, 가마돈은 서서히 흑화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가마돈에게는 도깨비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흑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했던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드래곤의 피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그의 동생인 우를 그에게 붙여주어 잠시 동안이지만 그의 원초적 파괴 본능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불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수명에 다해 사망하게 되죠.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사망하기 이전 자신의 2 아들인 가마돈과 우에게 황금 무기를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멜론 크리스탈과 함께 닌자고 바다 어딘가에 묻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무덤의 위치는 마스터의 아들인 우와 가마돈도 몰랐으며, 자신의 무덤의 위치를 마스터우가 이용하던 지팡이의 표식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의 우려대로
가마돈이 흑화를 해 닌자고는 위험에 빠지게 되지만 가마돈의 아들이자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의 손자였던 로이드가 골드 닌자로 최종 각성해 이러한 위협도 해결이 되죠. 시간은 흘러 로이드와 닌자들이 창조의 스피니추를 이용해 도깨비들을 물리쳤을 때 로이드는 어떠한 차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차원에는 골드 드래곤과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가 있었죠.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죽은 후에도 로이드의 활약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에게 닌자고를 지켜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는 로이드에게 자신과 함께 완벽한 차원으로 갔지 아니면 닌자고에 남아 그린 닌자로서 닌자고를 구할지 선택권을 주었고 로이드는 그린 닌자로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렇게 닌자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후에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와 관련된 행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와 관련된 의문점은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을 통해서 나오긴 하였으나 아직 애니메이션 내에서 그의 공식적인 얼굴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본명이나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말하는 완벽한 세상, 로이드와 만났던 의문의 차원 등 그와 관련된 떡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어쨌든 오늘은 닌자고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한 명이자 가장 미스테리한 캐릭터이기도 한 최초의 스피니추 마스터 시점에서 한번 닌자고를 다시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